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한덕수 임실군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군정 전반을 진단하는 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정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공약을 다듬으며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인수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한 당선인은 일방통행식 행정 시스템을 깨트리겠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정의 새 판을 짤 인수위가 임실군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 전북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탈락한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성질가 있어요. 나쁜 거 우려야 된다. 기본 사회팀을 신설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매칭해야 할 군비 가용 재원이 부족해진 재정 압박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벌써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고 계획했던 공약사라든가 정책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앞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소통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요구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늦게 도착하는 부분도 있고 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게 우리 통계 자료인데 이 업무 부분에서 통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걸 한덕수 당선인은 12년간 이어진 현 군수의 일부 행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그 지도자가 시스템보다는 고집을 위주로 해왔던 행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그것이 파괴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발전과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민원행정 구축 등 강도 높은 행정 혁신도 예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본청과 읍면 업무 보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현장 행정과 군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민선 9기 군정의 최종 청사진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지역 시민단체가 심덕섭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창 동학혁면 시민연대 등은 19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선거자금과 특혜성 계약,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심군수 측근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의혹과 개발 계획 발표 전 토지 매입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심군수 측은 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16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폭염으로 가축 38만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48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냉방장비와 가축재해 보험 지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농가 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전북경찰청이 하반기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징수 실적을 돌아보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결과 등을 공유하며 납부 독려와 관리 강화 대책 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까지 약 6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법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입니다.
남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19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과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섬기는 재가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42개 기업이 참여해 여성 고용 안정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새 일센터는 앞으로 인턴십과 기업 환경 개선, 맞춤형 근로자 교육 등 사후 관리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친화 일촌 기업은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해 여성 친화적 일터를 만드는 기업을 뜻합니다. 네, 이윤서 아나운서 혹시 감자 좋아하시나요? 감자 너무 좋아합니다. 감자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좋아해서 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 자주 해먹곤 하는데요. 마침 또 감자가 제철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 팔봉산 감자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철을 맞아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서 직접 감자를 캐고 다양한 감자 요리를 맛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감자밭. 병은기가 지나간 길 뒤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민들은 씨알이 굵은 감자를 일일이 골라 담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지난해 대비 수확량이 약 30% 감소했지만 저장성이 증가해 맛은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가뭄에서 감자가 재배가 되면 단단하고 또 포슬포슬한 맛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었을 때에 더 이렇게 감자의 맛이 한결 더 좋아집니다. 가로림만의 해풍과 풍부한 햇빛을 맞고 자란 팔봉산 감자. 지난 2013년 감자 품목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 표시로 등록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0년 동안 서산 지역에 알맞은 씨감자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씨알은 굵어지고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과 단맛은 배가 됐습니다. 토질이 일단 사질토라 배수가 잘 돼서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 감자가. 그래야 포실포실한 맛이 나는데 사질토고 또 우리 그 바다 가로림만에서 이제 불어오는 해풍 맞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쪘을 때 이렇게 포슬포슬하고 또 음식을 했을 때도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제철을 맞아 팔봉산 감자축제가 열립니다. 20일부터 이틀 동안 팔봉산 어울림마당에서 감자 캐기와 감자를 활용한 이색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감자 요리법을 배우고 저렴하게 감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축제는 단순한 농산물 축제가 아니죠. 농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우리 서산시의 소중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자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또 관광이 함께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만 6천여 명이 방문한 팔봉산 감자축제. 좋은 품질의 감자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많은 방문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사상 최초로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누락 사안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투표 결과 일부가 집계에서 빠진 오류도 중대하지만 이를 확인하고도 교육감 선거 결과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당선증 교부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 선관위의 내부 보고와 검증 체계가 사실상 멈춰섰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권자의 표를 정확히 집계하고 오류 발생 시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할 선거관리기관이 오히려 사후 대응 과정 전반에 걸쳐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전북 선관위의 책임 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완산구 선관위는 오후 1시 40분, 전북 선관위는 오후 3시 15분께 각각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북도 선관위 선거과와 총무과, 완산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누락 사안과 관련해 전북 선관위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도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양파 농사가 풍년을 맞았지만 생산이 너무 많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 공공기관이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상생 캠페인을 펼치고 특별한 양파 요리법을 소개했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담근 양파김치는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관 등에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마 위에서 신선한 햇양파를 써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생강과 청국장을 황금 비율로 버무려내자 장 건강에 좋은 양파 생강 청국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새콤한 양파 피클과 매콤새콤한 양파 말랭이 무침,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는 기적의 양파전까지 이색적인 약선 요리 시연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했고 신경경색 모든 게 좀 더 혈관으로 관계되는 질병들인데 이걸 청소하는 대청소라는 걸 모르고 있는 우리 주부들한테 이번 기회에 갖가지 요리도. 양파는 골절 위험을 낮추고 자생 양파는 동맥 경화와 당뇨 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임직원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약선 요리 명인의 지도 아래 100여 명의 직원이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양파를 다듬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박스마다 채워진 양파, 김치와 장아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관 등에 전달돼 온정을 더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상생 캠페인을 펼친 건 풍년 뒤에 가려진 양파 농가의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양파 농사가 대풍이라서요. 다행히도 싶었는데 가격이 폭락해 생성비도 못 건질 형편이라서요. 양파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고민이 큽니다. 농진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생산량은 12% 넘게 늘면서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진원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파 분말이나 즙 가공업체를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 등을 늘려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는 양파 가공 기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파 이 가공 이 산업체들을 많이 저희들과 함께 해서 양파 가공 식품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출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지역에서 중학생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뒤 이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의를 준비하는 등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읍내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평소 자주 모이던 이곳에서 폭행이 벌어진 건 지난 4월 5일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A양을 이곳으로 불러낸 뒤 2시간가량 감금한 채 폭행했습니다. 폭행 과정까지 영상으로 촬영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 유포했습니다. 자라나는 나무 가지를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법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도 알고, 근데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죠. 현재까지 파악된 가해자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등 모두 5명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들은 A양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위예요. 굉장히. 조치 결과 받으시고 90일 내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도교육청에. 거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행정심판하고 싶다 하고 의사 표현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절차 다 알려주실 거예요. 가해자들의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볍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피해 가족들. 가해자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전북특별자치 도교육청에 행정심판 등 재심의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새로 선정돼 도내 시범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임실군은 이번에도 탈락했는데요. 민선 9기를 이끌 한득수 당선인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순창군과 장수군에 이어 도내 시범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데 앞선 사례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3, 24, 25,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곳 어디입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임실군은 소비 선순환 모델을 내세웠지만 이번 공모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전제로 국민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한득수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도 자칫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민선국이 출범을 준비 중인 한 당선인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의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큽니다. 30%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지급해서 우선 현금 흐름들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차후 촘촘히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8년 전만 해도 인구 3만 명을 유지했던 임실군. 그동안 5천 명가량의 인구가 줄며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 이미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더 철저한 준비로 제도 전 의사를 밝힌 한 당선인의 임실형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을 막는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폐지와 깡통을 주워 모은 돈으로 고향 후배들을 돕고 있는 정읍 지역 90대 할머니가 또다시 장학금을 쾌척했습니다. 정읍 씨는 울산에 거주하는 90살 박순덕 씨가 지난 15일 정읍시 칠보 행복이음센터를 찾아 학생 29명에게 1,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가 고향인 박 씨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향 후배들이 같은 처지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나눔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수십 년 전부터 폐지와 깡통을 수거하며 모은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박순덕 할머니가 전달한 장학금은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